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 전기의 대외항쟁 가운데 거란의 침입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무렵에는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변하였습니다. 만주 일대에서는 거란이 성장하여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대하여 고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으며, 중국에서는 5대 19개 혼란기를 거쳐서 979년 송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는데요. 5대는 당나라가 멸망한 때부터 송나라가 통일을 이룬 979년까지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화북지역을 통치했던 5개의 왕조를 가리키고, 19군 화중과 화남 그리고 화북의 일부를 지배했던 지방 정권으로 10개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10세기 무렵의 동아시아 정세는 동아시아 북쪽 초원 지역에서 거란이 세력을 확장하고, 중국에서는 송나라가 5대 19개 혼란기를 거쳐 중국을 재통일하여 5대 19 시기에 거란이 차지했던 만리장성 이남의 땅 연운 16주 지역을 경계선으로 송과 거란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려와 거란과는 후삼국 시대와 고려 초에도 접촉이 있었으나 태조 왕건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임을 이유로 단교를 선언하였죠. 이처럼 고려는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거란을 견제하는 한편 송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송나라도 마찬가지로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와의 친선을 꾀하였습니다. 고려가 송과 가깝게 지내자 송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던 거란은 배후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고려를 먼저 침략하였습니다. 거란은 고려 초 10세기 말부터 11세기 초 사이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고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투 횟수가 매우 많았지만 크게 나누어 993년 성종 12년에 1차 침입으로 시작하여 1010년 현종 원년에 2차 침입을 하였고, 1018년 현종 9년에 3차 침입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거란의 1차 침입 과정입니다. 송나라는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해서 986년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일으켜 거란을 공격하였지만 송의 큰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송이 여진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고려를 거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였는데요. 이에 거란은 자연히 고려를 견제하게 되었죠. 반면 고려는 아직 압록강 일대까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지의 여진족 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거란은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길목인 압록강에 거란이 먼저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전략적인 우세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993년 성종 12년 겨울 거란의 소손령이 이끄는 80만 대군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고려는 거란과의 첫 전투에서 패하여 앞장서서 싸웠던 장군이 잡히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려의 일부 대신들은 북쪽 영토를 내어주고 거란과 강화를 맺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에 밝았던 서인은 영토를 내어주는 것에 반대하며 거란과의 협상을 주장하였죠. 이러한 가운데 소손령이 고려의 항복을 요구하며 안용진을 공격하다 실패하였고, 이에 고려 성종은 서의를 보내어 거란 장수 소손령과 협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인데 왜 넘보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옛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의 이름도 고려라 정한 것인데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 영토를 침범한 것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어찌 너희가 바다 건너 송하고만 교류를 하는 것인가? 이곳 압록강 안팎도 우리 영역인데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란으로 통하는 길이 막혔다. 여진을 쫓고 우리 옛 땅을 회복한다면 어찌 거란과 교류하지 않겠는가? 서인은 거란의 소손령과談판을 벌여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압록강의 동쪽 지역을 고려 영토로 인정받았는데요. 이에 고려는 동여진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설치하여 고려의 영토를 압록강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고려와 송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자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다시 고려를 침입하였습니다. 강조의 정변은 목종의 신뢰를 받으며 북방의 군대를 순찰하고 있던 강조가 오히려 목종을 폐위시킨 뒤 살해하고 현종을 옹립한 사건을 말합니다. 목종이 신뢰했던 강조가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향하게 된 것은 목종의 어머니이자 경종의 왕비였던 천추태후 때문이었는데요. 천추태후는 정인이었던 김치향과 함께 모의하여 자신들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자 역심을 품게 되었고 아들인 목종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목종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북방에 있던 강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강조는 목종이 벌써 죽은 줄 알고 새왕을 옹립하려고 군대를 끌고 개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종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어떻게 할까 주저하다가 천추태후와 김치향 일파를 몰아내고 목종까지 패한 뒤 살해하고 현종을 옹립하였습니다. 어쨌든 강조의 정변은 신하가 왕을 패하여 살해하기는 했지만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권의 재왕립을 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변은 호시탐탐 고려를 노리고 있던 거란의 두 번째 침입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란의 2차 침입은 1010년 현종 원년에 요나라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양규가 지키고 있는 흥화진에서 벌어졌는데요. 양규와 고려군은 거란의 거센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강조가 자리 잡은 통주에서 초반에는 잘 방어하였지만 후반에 방심하다가 거란에 크게 패배하고 고려군은 힘겹게 성들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거란군이 서경을 거쳐 개경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려는 결국 개경이 함락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현종이 직접 거란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만나겠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청하게 되고 거란 성종이 이를 받아들여 군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하였죠. 한편 양규를 비롯한 후방의 고려군은 곳곳에서 돌아가는 거란군을 공격하였고 도중에 양규가 목숨을 잃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거란군의 공격을 가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11년 정월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은 요나라에 친조하지 않았으며 강동 6주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13년에는 거란과 국교를 끊고 다음 해에 송나라와 다시 교류를 하였는데요. 이에 거란, 즉 요나라는 1018년 12월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으로 다시 고려를 침공하였습니다. 거란이 세 번째로 침입하였을 때는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키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귀주 대첩은 거란이 번번이 공략하지 못했던 흥화진을 우회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흥화진 근처의 삼교천에서 쇠가죽으로 강물을 막아 적을 혼란케 하여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던 강감찬의 전술로 시작되었는데요. 거란군이 다른 지역을 공략하지 않고 개경으로 직접 향하는 전략을 취하자 강감찬은 그 길목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계속 습격하는 한편 급히 개경으로 1만의 군사를 보내 수비를 강화하였고 현종 또한 성 밖의 백성들을 전부 성 안으로 대피시키고 들판의 작물과 가옥을 전부 철거하도록 하는 청야 전술을 펼치며 방어전을 준비하였죠. 소배압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경을 습격하려 했으나 거란군은 지속적으로 고려군에게 피해를 입으며 상당한 전력을 잃었고 개경 인근까지 접근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척후로 보냈던 기병 300명이 고려군에게 전멸당하자 결국 철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은 철수하는 과정에서 귀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귀주는 현재 평안북도 구성시 일대를 가리키는데요. 귀주 일대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되어 있고 귀주를 통과하는 도로는 좁고 험한 계곡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적을 막기 좋은 길목이었죠. 강감찬이 거느린 고려군이 귀주의 동쪽 교외에서 철수하고 있는 거란병과 팽팽하게 대치하던 중
김종현이 이끄는 고려 원병이 도착하면서 고려 쪽으로 승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군의 거란에 대한 총공세가 이어지면서 거란 병사의 시체가 들에 널려 있을 정도였으며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간 거란 병사의 수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주대첩은 전쟁이 시작되어 끝나기까지 강감찬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장수 및 군인들의 전술, 그리고 후방에 있는 현종의 방어 전략 등 고려가 취한 여러 전술적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귀주대첩의 가장 큰 의의는 거란의 성종으로 하여금 다시 무력으로 고려를 굴복시키려는 야망을 벌이게 함과 동시에 거란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국왕의 친조와 강동 육주의 반환을 다시는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후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고 북쪽 국경 지역의 압록강에서 원산만 유역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아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땡땡은 거란 장수 소손영과 외교談判을 하여 강동 육주를 얻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서희입니다. 2번,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은 땡땡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귀주입니다. 3번,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후 고려는 개경 주위의 나성과 북쪽의 땡땡땡땡을 쌓아 국경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천리장성입니다. 감사합니다.